린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학부모님들을 직접 모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안내 드렸을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대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이 시대에 걸맞는 영어 스피킹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평행주차, 잘들 하시나요? 잘들 하시죠? 네, 저는 미국에서 운전을 처음 배운 케이스예요. 그리고 나름 한 운전한다고 자부했던 케이스인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아주 많이 겸손해졌어요. 바로 이 아이 때문에요.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평행주차의 공식, 또 요령, 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그 영상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주차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맞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 나가서 운전대를 딱 잡고 실제 해보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영어 말하기 또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싶다면 실제로 말을 해봐야 느는 것이겠죠. 근데 말이라는 게 대화이고 소통이잖아요. 제가 벽을 보고 혼자 말을 해본다고 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많이 있어서 연습하기 조금 더 쉬운 해외 어학연수나 유학을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쩌죠? 팬데믹으로 해외 어학연수의 길이 막혀있는 실정이고 설사 나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있는 추세이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시대의 흐름을 조금 읽으면 대안이 보일 것도 같아요. 어떠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나요? 해외 혹시 직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가방이 있다. 내가 원하는 전자제품이 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여행 갔다 오는 김에 사오라고 부탁을 했다면 요즘에는 간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그 제품을 내 안방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는 혹시 하시나요? 네, 그 또한 손쉽게 내 방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해외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온라인으로 어학연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죠.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요, 우리나라 학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교가 휴교 중입니다. 설사 해외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어요. 제 친구가 지금 밴쿠버 캐나다에서 아이와 함께 유학 중에 있는데요. 일주일에 3번 온라인 수업하는 게 다래요. 30분씩. 근데 그것도 1대1이 아니라 전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영어가 능숙하지 않는 친구의 딸 같은 경우는 듣기만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참 속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이거는 한 달 전에 기사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나라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진자도 많이 줄었고 또 모범적인 방역 체제로 전 세계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몇 주 후, 얼마 전이죠. 이태원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또 지역 확산이 다시 또 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게 한 달 전 기사를 제가 다시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때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고점이 곧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희망을 했던 바가 백신만 개발되면 괜찮을 거야. 빨리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사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돌연변이만 수천 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따끈따끈한 기사죠. 오리지널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들어보셨듯이 S형이었고요. 유럽에서 확산됐던 거는 G형, 그리고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코로나는 C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전자 유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팬데믹은 앞으로 또 올 수가 있고 더 장기화될 거라는 조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변화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바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일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불편함도 물론 있죠. 아직은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변화가 어쩌면 해외 유학을 꿈꾸었고 어학연수는 하고 싶지만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회사에서의 변화는 어떻죠? 재택근무가 많이 확산이 되었죠. 예전에는 모임을 통해서 만나서 이루어졌던 대면 미팅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중요한 안건들이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또 원격으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를 우리말로 하라고 해도 조금 어려울 텐데, 그쵸? 나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달을 하고 유학을 해서 뭔가 표현한다는 게 우리말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대에 이제 살면서 그거를 영어로도 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역량을 핵심적으로 가르쳐 줘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일단은 언어적인 건 당연히 영어가 기본으로 되면 좋겠죠. 또 다른 거는 독해력. 이 아이들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다음에는 누군가 소통할 때 필요한 공감 능력 정도가 핵심 역량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코로나 직후 3개월 정도 쉬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6월 달부터는 학교도 등교하니까 이제 다시 오고 싶어요 라고 온 친구들이 이제 이번 주 있었는데요. 그 학부모님들이 동일하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한 2, 3개월 쉬면서 영어를 꾸준히 하지 않았더니 유지될 줄 알았던, 또는 뭐 그렇게 많이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언어적인 영역이 오히려 많이 퇴보한 느낌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조금은 불안하시더라고 하셨어요.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네. 언어의 영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는 본능과 같은 언어, 그 습득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노출 시간과 사용 빈도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영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 실제로 얼마나 영어를 사용해 해본에 따라서 영어 실력이 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언어 습득의 원리를 알면 답이 보인다는 주제로 2부에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언어 습득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지만 그 언어 습득 방법은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노출 시간과 사용 빈도에 따라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의미 있는 영어 환경에 많이 노출시키느냐, 그리고 거기서 습득된 언어들을 내가 얼만큼 실제로 활용해보느냐에 따라서 내 영어가 늘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죠. 이 언어 습득의 원리에 기반해서 린쌤 영어 수업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언어 발달에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과 인터랙션이요. 코로나 기간 때 실제로 저희가 원격으로 수업을 해보니까요, 충분하게 원격으로도 이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듣기, 읽기, 소리 내기와 쓰기 영역은 그동안 다루었던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와 그리고 선생님의 세심한 원격 지도로 커버가 가능했어요. 오히려 부모님들조차도 좀 더 꼼꼼하게 봐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장난칠 친구가 없어서인지 선생님과 1대1로만 해서인지 아이가 집중도가 더 높다라고 만족해들 하셨고 좋은 피드백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린쌤이 왜 평소에도 그렇게 인풋과 아웃풋에 집중 훈련을 시키는지 아시나요? 바로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위함입니다. 인터랙션이에요. 실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인터랙션의 부분은요, 수업 시간에 대면으로 그룹 차원에서 할 수 있게 디자인 되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부분은 충족이 되었을지라도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아쉬움이 컸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 흐름을 보니 앞으로 팬데믹이 더 자주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고, 수업을 해보니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온라인 수업으로도 이 부분이 아쉬움이 컸고, 그래서 여기를 좀 채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대안으로 찾은 게 화상영어라는 거예요. 듣기가 늘면 말이 는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동의하시나요? 말을 하기 위해 듣기가 선행되어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듣기와 말하기는 엄연히 말하면 다른 영역입니다. 듣기는요, 시간이 지나고 소리와 의미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레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는 직접 내가 입 근육을 사용을 하고 발성 훈련을 통해서 내뱉어 보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듣기보다도 더디게 발전하는 말하기, 영어 의사소통의 실전 연습이자 어학 연수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게 바로 화상 영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화상 영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업체들이 왜 이렇게 많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는데 한 20개 넘게 찾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 줄여서 10군데를 컨택트를 해봤는데요. 가격도 다 다르고 운영 방침도 다르고 선생님들도 다 달랐어요. 그렇다면 이 화상영어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어학연수처럼 성공을 하고 싶다면 뭔가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린쌤에서 성공적인 화상영어라는 팁을 정리를 해서 한번 이 시간에는 전해드릴게요. 4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의 퀄리티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상 솔루션, 어떠한 방법으로 이 아이들이 선생님과 만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네 번째는 과연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선생님의 퀄리티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희가 선정한 업체에서는요, 강사들을 아주 깐깐하게 선발하고 있었고, 그리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퀄리티는요, 교육 수준과 경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어만 잘한다고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요, 어릴수록 선생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맡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깐깐하게 강사를 선발하고 있었는데요. 서류심사, 인터뷰, 그리고 면접, 최종 면접까지 가고 나서도 이분들이 채용이 아니라 가채용의 형태로 있다가 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고, 그리고 뭔가 잘할 수 있다는 확증을 거친 다음에서야 학생들과 만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사후 관리 또한 철저했고요. 발음, 티칭, 스킬 다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인성, 인격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떠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생님일까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이분들은 교사로서의 자질, 그리고 인성교육 또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현지 원어민 선생님이 또 항상 상주하고 계셔서요. 이 선생님들을 꾸준하게 관리하고 티칭하고 선생님으로서의 자질 또는 영어 스피킹 스킬 전반의 모든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화상 솔루션. 요즘에 온라인 계약이 되면서 그쵸? 어머님들도 이제 아이들이 학교 수업도 화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솔루션으로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있나요?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줌과 스카이프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혹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화질이 안 좋다거나 중간에 영상이 끊겨서 아이가 짜증내는 모습을 혹시 보셨나요?
맘 놓고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연결 상태가 좋지 않다면 집중하기 참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 문제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한 안정적인 회사 자체 전용 회선이 있는 업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이 녹화된다는 것도 좋은 이점 중에 하나예요. 복습도 가능하고 선생님으로서는 우리 아이 수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요. 세 번째,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도 세분화로 되어 있어서 아이에게 맞는 과정, 아이에게 맞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을 제가 컨택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한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 좌우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는 그 업체만의 커리큘럼이 없었기 때문에 더 선생님을 의존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량보다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이 있는 곳을 선정하셔서 그 선정된 업체 안에서의 최고의 선생님을 강사진을 찾는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조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교재라고 할지라도요, 관리가 허술하다 그러면 그렇게 좋다고 못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그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커리큘럼이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관리하고 또 꼼꼼하게 피드백이 가면은요, 아주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린쌤에서는 관리 체제로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자, 해보신 분 알겠지만 우리가 수업을 하면 보통 20분에서 30분 화상 수업을 해요. 근데 그 본 수업만 가지고 우리 아이 실력이 늘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죠? 그걸 기대하신다면 아마 오래 하셔야 돼요. 화상 영어를. 그런데 이제 저도 또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효율적인 면도 따져봐야 되니까, 그러면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봤거든요. 해보니까 본 강의를 위해서 만약에 선행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을 한번 미리 정리해 보는 거죠. 그리고 교재가 다 있기 때문에 교재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나 표현들을 미리 한번 숙지하고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아이가 수업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할 말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업의 집중도나 재미는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우리 아이를 보니까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서 앉은 날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선생님 말을 듣다가만 나온 경우도 봤어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해서 차관을 한 거고요. 그러면 수업이 끝나면 여기 업체 선생님은 바로 5분 안에 그날 수업에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아, 단어 이러이런 거 발음이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또 이러이러한 표현을 썼는데 실제 올바른 표현법은 이렇다라고 문장들도 적어주시고요. 수업 전반에 대한 태도나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피드백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복습이 들어간다면 내 단기 기억이 휘발적으로 날아가기 전에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 있는 여지가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화상 영어를 위해서는 제가 3단계 학습법을 제안합니다. 반드시 사전 수업을 하시고 본 수업을 하고 사후 수업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자라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자, 그러면 오늘 화상 영어를 도입한 취지,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왜 대안으로 생각하는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언어 습득의 원리를 알면 답이 보인다는 주제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화상 영어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저만의 팁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해도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